고등학생이 된 한별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서점에 들렸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은 정상훈. 그런데 정작 공부해야 할 나이에 여자 얘기나 하고 있는 이 애들을 보며 한별이는 생각했다. 에휴, 모은 거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학원이 끝나고 정상훈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데 정상훈과 썸 타는 여자애가 있었고 정상훈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뭐 그러든 말든 한별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나랑은 관련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그 여자애들 무리 중 한 명의 여자애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는데 뭔가 되게 눈에 익었다. 누군가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뭐지? 어디서 봤더라?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지? 쟤 왜 이렇게 자림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지? 한별이는 그 애를 보자마자 다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황급히 정상훈에게 물어봤다. 야, 저 맨 끝에 하얀 모자 쓴 애 이름 뭐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상훈은 말했다. 왕자림인데 왜?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렇게 매일 기다리던 그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한별이는 재빨리 그 애의 뒤를 따라 뛰었고 그 애의 어깨를 붙잡았다. 보고 싶었었다. 한별이는 자림이가 너무나 그리웠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다시 예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다시 예전의 한별이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작 자림이는 처음엔 자신을 알아보진 못했지만 대화를 하니 기억을 하는 것 같았고 뭐 못 알아봐도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한별이는 그냥 자림이를 보았다는 것 자체로 행복했으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순간 느꼈다.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분명 얘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왜 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별이는 일부러 말을 끊고 가려고 했다. 그리고 더 일부러 차갑게 말하려고 했다. 왜냐면 날 혼자 내버려 두고 갔던 애이니까. 그런데 궁금하긴 했다. 대체 왜 연락을 안 받았던 걸까? 그래서 물어보았다. 저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왜 예전에 연락 안 된 거야? 그런데 자림이는 말했다. 내가 할 소린데? 뭔 소린가 싶었다. 본인이 연락 끊어놓고 뭐가 자기가 할 소리라는 건지. 자림이 얘기를 들어보니 정작 한별이 본인이 지역번호를 안 알려줘서 자림이가 연락을 못했던 것이었다. 너무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동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림이에 대한 오해를 쌓아왔다니. 그 모든 책임의 화살 또한 자림이에게 쏟아부었었다니. 그래도 다행이었다. 자림이가 자신을 버렸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한별이는 일부러 자림이에게 차갑게 할 필요도 없어졌고 그동안 자림이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였을까? 갑자기 자림이 앞에 한 남자애가 나타났다. 한별이는 그 남자애를 보고 생각했다. 얜 뭐지? 자림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앤가? 그런데 자림이가 말했다. 얘 내 남자친구야. 한별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예전보다 더 이뻐진 자림이가 남자친구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곧장 들었다. 그런데 이 남자애는 좀 특이해 보이긴 했는데 갑자기 정상훈은 그 애를 이렇게 불렀다. 야, 공주형, 너 얘들이랑 같이 있다 왔냐? 한별이는 한 번 더 귀를 의심했다.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그 공주형이 맞나? 그리고 나서 그 남자애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맞는 것 같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저기, 넌 유치원 어디 나왔어? 그 말에 잠시나마 정적이 흘렀다. 그런데 이 남자애는 갑자기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한별이는 그 모습을 보고 느꼈다. 얘 맞네. 유치원 때 그 공주형 맞네.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공주형. 생김새를 봐도 이야기를 해봐도 그 공주형이 맞았다. 게다가 유치원 때 그린 자림이 그림까지 갖고 있다는 소리도 듣게 되니 한별이는 그저 그런 공주형이 웃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왜 유치원 때의 일을 숨기려 하는 건지 알 것만 같았다. 뭐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한별이는 가봐야 할 시간이 되었기에 가려다가 그토록 만나고 싶던 자림이와 또 다시 이전처럼 허무하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에 자림이에게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았고 그리고 공주형의 번호도 물어보았다. 그러고 나서 한별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서 한별이는 유치원 때 앨범을 다시 꺼냈다. 그 앨범 안에 있는 공주형을 보며 확신했다. 얘다. 그동안 날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장본인. 얘 맞다. 그런데 대체 왜 자림이는 이런 애랑 사귀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 한별이는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자림이네 학교로 찾아갔다. 물론 자림이 주변 애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한별이는 그런 거에는 개의치 않았다. 날 괴롭게 했던 공주형이 내가 가장 의지했던 자림이 옆에 있는다라는 걸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둘을 떼어놓고 싶었다. 그래서인지 일부러 더 그 애를 자극시키려 했던 것 같다. 난 너보다 자림이랑 더 가까운 존재이고 자림이네 부모님이랑도 아는 사이라고. 그리고 공주형이 있든 없든 간에 무시하고 자림이와 날 잡고 보자는 식으로 약속을 잡았다. 그러자 공주형도 같이 오겠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한별이는 느꼈다. 공주영이 자신에게 질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공주영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굳이 공주영 때문에 자리미와 같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자리미와 공주영과 만났다. 물론 한별이는 공주영이 있든 말든 간에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했다. 그래서 둘만 아는 추억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공주영이 옆에서 질투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한별이는 공주영이 그러는 모습이 웃겼고 그런 공주영에게 일부러 유치원 때의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다. 역시나 당황해하는 공주영이었고 그 얘기 이후 아까랑은 전혀 다른 표정을 보이는 공주영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주영이 하는 행동을 지적하곤 했다. 그것도 물론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적들. 그렇기 때문에 공주영은 한별이에게 할 말이 있을 수 없었고 한별이는 그런 공주영을 보면서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공주영이었는데 지금은 그 공주영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웃겼다. 노래방에 와서도 한별이는 공주영을 신경 쓰지 않고 자리미와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했고 자연스레 공주영은 그 대화에 낄 수 없었다. 그러니 갑자기 공주영은 화가 났는지 둘만 이야기하냐며 왜 자신을 소외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럴 때마다 한별이는 일부러 유치원 때 이야기를 하곤 했고 공주영은 유치원 얘기를 할 때마다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자리미는 그 애에게 굉장히 친절했고 많이 챙겨주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게임을 하자고 하고 공주영의 손을 잡아 안정시켜 주려고 하고 한별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체 저런 공주영에게 왜 저렇게 상냥하게 구는 걸까? 게임을 같이 하면서도 질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는 공주영의 행동을 보며 굉장히 어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공주영을 달래주는 자리미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체 왜지? 뭐 때문에 자리미는 저런 공주영을 저렇게 챙겨주는 거지? 유치원 때가 기억도 안 나는 건가? 물 마시러 나간 공주영을 잠깐 따라 나왔을 때 그 공주영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질 않았다. 대체 자리미는 뭐가 아쉬워서 이런 놈이랑 만나는 걸까? 너 같은 애가 자리미를 만난다는 거는 너무 사치인 것 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한별이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화장실로 간다. 그렇게 화장실로 갔다가 방으로 돌아오니 역시 예상대로 공주영은 자리미에게 고자질하는 애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았고 한별이는 예상에서 빗나가지 않는 공주영의 행동을 보니 한편으로는 너무 웃겼다. 자리미 앞에서 저 애를 떼놓고 싶었고 그런 자연스러운 것을 위해 마치 공주영이 떼쓰는 것 마냥 보이게 하고 싶었다. 공주영은 한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했고 한별이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미안하다는 식으로 말하며 집에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공주영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너 같은 애한테는 자리미는 너무 아깝지. 그렇다고 생각 안 하나? 그렇게 셋은 노래방을 나오게 되었다. 역시나 공주영의 행동이 자리미에게도 불편함을 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공주영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는 마치 어린애를 가르치는 것 마냥 말했고 공주영이 박탈감을 느낄 때마다 한별이는 더욱더 조금씩 공주영을 압박해갔다. 그리고 나서 자리미와 공주영과는 헤어지고 집으로 갔다. 일부러 공주영에게 유치원 때 네가 자리미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란 의미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자리미에게 썼던 그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다. 서로에게 항상 첫 번째가 되자는 이야기. 근데 현재는 저 애가 자리미에게 첫 번째라니 한별이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더 공주영에게 박탈감을 주고 싶었기에 일부러 꾸며서 자리미네 학교를 찾아가곤 했고 일부러 공주영을 비꼬면서 얘기도 했고 자신의 일을 친구가 대신 말해주는 그런 상황에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일부러 비꼬면서 공주영을 더 깔아뭉개려 했다. 오랜만에 자리미네 부모님을 뵈러 가려고 할 때도 공주영은 따라왔다. 공부 얘기가 나왔을 때 역시 공주영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으로 공주영을 깔아뭉개려 했다. 그런데 정작 자리미는 저 애를 감싸주려 노력한다. 그런 모습을 보며 한별이는 생각했다. 저런 모습인 애가 지금 너한테 첫 번째라니. 그럴수록 한별이는 더욱더 공주영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공주영에게 말했다. 주영아, 넌 미래 계획이 어떻게 돼? 역시 공주영은 그 질문에 굉장히 당황해했고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런데 자리미 어머니와 자리미와 있을 때 갑자기 자리미 어머니가 잘 지냈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았다. 한별이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대충 대답한 뒤 한별이도 공주영을 따라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공주영이 나올 때를 기다렸고 그런 공주영을 보며 이젠 대놓고 비웃기까지 했다. 게다가 대놓고 녹음까지 하려고 하는 공주영의 행동을 보며 한별이는 그저 그냥 어리광 부리는 것 같은 공주영이 웃겼다. 그런 공주영에게 한별이는 말했다. 너도 유치원 때 일 기억하는 것 같은데 모른 척하지 말고 어서 자리미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너 같은 애가 자리미 남자친구라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리고 자신 있으면 녹음본 들려주라고. 그렇게 한별이는 공주영에게 대놓고 자신의 감정을
감정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오고 나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자리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구나. 난 너가 없을 때 항상 외톨이였는데 넌 그렇지 않았나 보구나. 그렇게 한별이는 한참을 화장실에서 생각에 빠졌다.